결국 이제 넘버원과 온리원 중에서는 이 둘 중에 1인 지식기업가가 궁극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넘버원이 좋을까? 온리원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등이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나만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1등이 되거나 나만 남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1등이 되는 게 쉬울까요? 나만 남는 게 쉬울까요? 참 애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만 남는 게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온리원이 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한 1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이 되는 거 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가가지고 나 혼자 사업을 해서 나만 그 사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이 되는 거, 물론 1등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1등이 돼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남는 힘으로 이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랑 아무도 없는 데서 오직 딱 내 물건하고 내 상품하고 고객만 딱 생각해가지고 그 상품을 최선 다해서 만들어내서 남은 여력 모든 힘을 쏟아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더 좋게 나올까요? 당연히 피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체력 거의 뭐 100 체력 중에서 뭐 10도 안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상품 만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최대한 많은 체력을 아껴가지고 그 체력을 온전히 상품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서비스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온리원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인 지식기업가들은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내가 참 잘하는 분야고 내가 참 그 분야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기존에 선점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좀 약간 비슷하게 선점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조금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현재 그분, 그 최고의 온리원의 상태겠죠. 그분이 최고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빈틈을 찾느냐,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서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집이요. 그 문제집을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책을 쓰고 계셨던 분이 계셨겠죠. 그분의 책을 가만히 봤어요. 물론 저도 그 책으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막 그랬거든요.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서 쭉 보니까 그 책이 리뉴얼, 수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시험이 막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가. 그럼 수험서들이 매년 갱신되는 시험 문제들이 이제 최신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반영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뉴얼이 늦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책의 단점이 오류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오타가 있다거나 뭐 계산이 틀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서 요거 좀 리뉴얼 좀 빠르게 하고 또 오류 잘 수정하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거기서만 멈춰서 그 책을 그렇게 내서 그 기존의 책과 제 책이 경쟁을 했으면 아마 진짜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경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를 또 한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책보다 저 책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책보다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으로 저는 그 문제집의 문제들을 빈출순으로 정렬을 쫙 했어요. 이 빈출순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나오는 문제를 맨 앞으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시험들은 문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문제를 쫙 다 내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내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에서 문제를 빈출순으로 정렬한 문제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온 문제들이 그만큼 다음 시험에서도 그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나온 문제집이 순서대로 돼 있는 문제집을 보면 그만큼 합격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왜냐면 이 책을 끝까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으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0점 이상 되면 어떤 일정 기준에 이상 되면 이제 자격증을 주게 되는데 제가 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60점이거든요.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라서 이 책을 전부 다 보지 않아도 앞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60% 이상만 책을 보게 되면 60점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책을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그 결과로 이제 결과물로 책을 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이 책을 본 사람의 합격률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결과 제가 이쪽 분야에 점유율을 거의 90% 이상 가져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 리뷰 중에 1% 부의 원리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경쟁자를 교수대에 올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죠. 즉 경쟁하는 사람을 결국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최고가 되는 방법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때 그 1% 부의 원리처럼 기존에 책을 내셨던 그분이 추가 출간을 안 하게 되었어요. 즉 제가 그 시장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온리원이 된 거죠. 물론 뭐 경쟁이 있는 상태였다가 그 온리원이 되었을 때의 수익의 증가 같은 건 뭐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저기 노래 중에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승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제 넘버원과 온리원 중에서는 이 둘 중에 1인 지식기업가가 궁극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은 바로 온리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존의 문제를 가진 선점자였다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딜레마는 좀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내 고객이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나? 또 만약에 있다면 그 불만이 뭔가, 또 그 불만을 어떻게 하면 또 만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제 상품을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업그레이드의 과정, 한문으로 하면 환골 탈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그 장인 정신하고도 또 좀 일맥상통하고요. 요즘 미국에서 말하는 상품 제일주의, 콘텐츠 제일주의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 환골 탈태의 과정, 상품 제일주의,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딱 하나로 모이게 되면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쉽게 넘어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진입 장벽을 더욱 높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제 분야에 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쌓아놓은 장벽만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진입을 할 때 포기를 만약에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되냐 하면, 컨텐츠로는 어려우니까 마케팅하고 가격 덤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광고비를 무지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책이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기존에 있던 제 책보다는 사람 책보다는 우리 책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케팅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덤핑이 있는데, 만약에 제 책이 5만 원이다 근데 상대 경쟁사는 우리 책은 뭐 3만 원입니다 2만 원이나 싼 가격이 있는데 선택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마케팅과 더불어서 가격 덤핑으로 후려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는 진짜 많은 출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혈이라는 건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즉 제 고객을 빼앗아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고비와 제작비와 손해를 감수하고서 비용 투자를 해야만 제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제 고객을 다 빼앗아 가서 저를 고사시키고 교수대에 올리고 저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온리원 상태가 돼서 자기 상품을 공급하는 상태가 될 텐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제공했던 서비스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 고객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좋아야 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낮아야 되고, 또 리뉴얼은 리뉴얼대로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장벽 자체가 엄청 높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대기업이 들어올 정도의 수익이 안 된다, 자금력을 그만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난공불락의 요새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온리원의 힘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장벽을 계속 세워 올리는 겁니다. 계속 세워 올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난공불락이라고 표현하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인 지식기업가는 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인 지식기업 하다 보면 이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단타로 끝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평생도록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1인 지식기업가가 반드시 사업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인 지식기업가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넘버원이어야 하는가, 온리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온리원이 되시는 기업가가 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